그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가장 화려한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대한민국을 한번 들었다 놨다 네. 하는 노래를 부른 사람이야. 근데 그 그렇죠. 노래가 그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그분들의 얼굴이 너무 화사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칸차일의 신의 킥의 칸차일입니다. 오늘은 가슴이 아주 그냥 따뜻해지고 한편으로는 또 먹먹해지는 그런 아주 멋진 다큐멘터리, 바로 바람이 전하는 말입니다. 자, 그 연출을 맡으신 양희 감독님, 그리고 한 분 더 모셨는데 그 촬영과 편집 등을 맡은 분입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양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욱입니다. 근데 두 분을 같이 모신 이유는 보통 뭐 감독 외에 뭐 다른 뭐 촬영 편집은 처음 모시는데 이 두 분이 사실은 부부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전하는 말이 결국에는 국민 작곡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희갑 선생님과 그 양인자 선생님 두 부부의 이야기. 김희갑 선생을 통해서 그 부부의 이야기를 펼쳐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을 같이 모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두 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네. 이 두 분이 부부라는 사실이 계속 부부기 때문에 이 만들 수 있는 다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이 전하는 말은 뭐 요즘 소위 MZ세대들은 좀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연배즘 등 이런 연식이 있는 관객들은 바로 우리 저 가왕 조용필, 틈틈이 그 조용필 가왕의 노래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곤 하는데 그 가왕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바람이 전하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곡을 작곡하신 분이 김혜갑 선생이시고 또 그 가사 말을 양희선 선생이 썼는데 그 2절 마지막 가사 착한 당신 속상해도 인생이란 따뜻한 거야. 결국에 그 가사 말의 이 영화의 주제, 지금 뇌병색을 앓고 계신 그 남편을 지켜보면서 또 그와 함께 하면서 그래도 우리 인생은 따뜻한 거라는 진짜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찍으신 거죠? 그런 마음이 네. 전달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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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간단하게 10년의 기록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직접 바람이 전하는 말이 이런 다큐라는 거를 직접 전해주시고 또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전하는 말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곡가 김희갑의 음악과 인생을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위대한 작곡가가 우리 옆에 있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뭐 더 클래식이라든가 좀 이런 쪽은 굉장히 막 선망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중음악은 진짜 우리 삶 옆에 있었고 그냥 늘 자기가 흥얼거리던 거였는데 그렇게까지 나를 그렇게 위로했나? 이런 생각은 또 잘 못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35곡의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나를 위로했던 것이 이 노래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셨으면,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이 어떨 땐 쓸쓸하고 외롭고 이래도 따뜻한 거구나 라는 걸 좀 느끼셨으면 이 가을에, 그래서 가을에 개봉했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네, 35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김혜갑 선생은 1950년대에 그 기타리스트로 미군 미8군에서 그러면서 60년대부터 이제 작곡을 시작하셔서 약 3천여 곡을 하셨고 맞아요. 나중에 1987년인가 양희선 선생을 만나서 결혼하시면서 두 분이 남긴 같이 한 곡이 약 400곡,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35곡을 선택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가 노래방 가면 노래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한 노래 한다고 평가받는데 이 곡 중에 상당수가 제가 어린 시절부터 특히 달맞이 꽃 이런 거는 막 교실에서도 많이 불렀었던 진정난 몰랐네도 그렇고 뭐
많은 곡들을 제가 불렀던 곡이에요, 노래방에서. 저 조용필 노래 중에 가장 많이 부르는 게 그 겨울의 찻집이었거든요. 정작 바람이 전하는 말은 나오지는 맞아요. 않고. 그래서 이 35곡의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 그리고 조용필의 그 많은 곡 중에 딱 두 곡만 여기서 담은 이유도 아예 본격적으로 미리 듣고 싶습니다. 35곡 고르는 거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렇죠. 우선은 사실 저희가 보면 김국환, 최진희, 임희숙, 혜은이, 임주리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김희갑 선생님의 노래를 받아서 화양연화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노래를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한 곡 아니면 두 곡을 받아서 본인의 인생이 정말 화양연화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누렸던 분들을 먼저 저희가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리니까 그분들이 이제 오케이를 해서 인터뷰를 2시간씩 했죠. 그분들이 오케이 안 할 수가 없지. 본인의 화양연화를 그렇죠. 가능케 한 위대한 작곡가. 그냥 순조롭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곡이 정해지죠. 네. 김국환 하면 사실 타타타, 꽃순이와 그렇죠. 타타타 이렇게 네. 되는 거고, 네네네. 임줄이 딱 하나 있는 여러 개 있지만 유명해진 곡은 또 립스틱 짙게 바르고, 네. 혜은이는 정말 딱 하나 받아서 열정. 네. 근데 지금까지도 팬클럽 이름도 열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35곡을 저희들이 골라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작권의 압박도 있어요. 음악 저작권 이거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한 100곡 넣을 수도 있죠. 그런데 좀 줄여서, 그리고 사실은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자. 원래는 영화제 버전에는 40곡이었어요. 그런데 40곡을 넣으려다 보니까 뭐 한 10초, 15초 듣고 넘어가고 이러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봉 버전으로 할 때는 한 1절 정도는 그래도 좀 듣자. 그래서 이게 이 노래구나 라는 걸 느낄 때까지 조금 들려드리기 위해서 곡수를 조금 줄이고. 그 선택은 그랬죠.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 35곡도 적은 수는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적정수였다고 판단되는 게 이 곡들이 안배가 참 잘 됐고 그 점에서 정말 원래 편집의 전공이 편집이십니까? 편집이 기재죠, 기가 막히가 기재. 기가 됐어요. 막혀요. 그래서 네. 사실은 촬영도 촬영이지만 편집이 아주 돋보였던, 결국에 영화는 빈말이 아니라 편집의 오락이고 편집의 예술이거든요. 사실은 뭐 4시간, 5시간, 뭐 하루 종일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또 개봉할 때 한 2시간 전후 생각해 들 때 아주 적절하게 편집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편집하면서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 좀 더 많이 하고 싶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관객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음악을 좀 더 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제한된 시간 안에 저희가 이제 여러 곡들 그리고 여러 사연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음악을 전곡을 듣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했고요. 편집하는 과정은 뭐 정말 지난한 이 싸움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감독님이 그 생각하는 이제 뚜렷한 어떤 그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그림을 어떻게 그 인터뷰와 음악과 그리고 이제 자료 이 3가지를 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좀 흥미롭게 이 관객들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것이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였고요. 뭐 크게 뭐 이론을 적용하거나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관객의 입장이 돼서 만약에 이 영화를 본다면 어떤 리듬과 어떤 호흡으로 봤을 때 극장에서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또 선생님의 어떤 그 생각과 의지와 그 위배되지 않게 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을까. 그것을 수도 없이 본 것 같고요. 한 정말 10,00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처음 시작을 우리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으로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이거는 스포일러가 아닐 테니까 엔딩에서는 노래가 아니고 연주로 이제 날만의 곡과 그 겨울의 찻집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결국엔 조용필로 시작해서 조용필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에 나온 이런 그 배치된 곡들이 어느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사실 저는 영화를 하고 있지만 음악을 더 좋아했던 사람이고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 중학교 때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심심하면 찬이라 그러면 제가 나가서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그때 뭐 불렀던 김정호의 하얀 나비도 있었고 뭐 달맞이 꽃도 많이 불렀었고 그다음에
진정난 몰랐네는 제가 진짜 엄청 좋아하는 곡인데 이미수 선생이 나와가지고 막 이 피아노 하는데 이거 연출 안 된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연출이 안 돼. 너무 감동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인터뷰에 응하면서도 그 즐거워하는 마음과 그 김희갑 선생에 대한 그 애정과 존경심이 전달이 되니까 그게 감동이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 네. 하면요. 네. 제가 보니까 그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가장 화려한 네. 시절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너무 신이 나시는 거예요. 이미숙 선생님 막 나이가 나 노래 시작한 지 뭐 몇십 년이 되고 나이가 70이고 뭐 이래도 내가 진짜 대한민국을 한번 들었다 놨다 하는 네. 노래를 부른 사람이야. 근데 그 그렇죠. 노래가 그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그분들의 얼굴이 너무 화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타임머신 타고 젊은 시절로 딱 돌아가서 그 막 얼굴에 제가 일부러 그런 거거든요. 아 선생님 그 타타타 어떻게 시작하더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막 내가 나를 모르는데 막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막 그러니까 가수분들이 다 자기 노래를 다 부르셨어요. 제가 슬쩍 어떻게 부르더라? 이렇게 하면 그냥 다 그 노래 부르시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자기가 회상해도 너무 행복한 시절. 지금 그냥 하나의 옛날 가수일 뿐이지만 나 이런 시절이 있었어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저희가 사실 이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 네. 이게 영화로 완성될 거라는 생각까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김희갑 선생님이 저희 이제 근처에 살고 계셨고 네. 워낙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제 훌륭한 모습을 좀 담아보면 좋겠다 틈틈이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선생님이랑 뭐 친하게 맥주도 마시고 운동도 같이 하고 뭐 그렇게 그 음악과 영화 이외의 걸로 이렇게 친해졌다가 점점 이제 집에 올 때마다 저희가 얘기를 해요. 이 노래도 김희갑 선생님 노래였어? 이 노래도? 많은 사람이 네. 막 놀라죠. 그 그래서 확인하면. 저희가 매번 만날 때마다 이제 선생님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놀라게 되면서 김희갑 선생님의 일생을 기록하면 어쩌면 한국 대중음악사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겠다. 그게 한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태도예요. 정말 개방과 포용과 노력 이 세 가지가 이 사람의 인생을 그 규정 지을 수 있는 단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음악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정말 늘 받아들이는 자세로 살고 계시고 또 본인이 굉장히 천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노력을 끊임없이 하시고 이 모습에서 인간적으로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는데 더욱 확신이 들게 만든 건 가수분들 또 평론가분들을 한 분 한 분 저희가 어렵사리 모셔서 인터뷰할 때마다 한 분도 거절하시는 분이 없고 또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거의 한 2시간씩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 인터뷰하는 동안 끊임없이 선생님에 대한 어떤 기억과 추억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도 나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양희선 선생이 마지막에 그런 인생은 따뜻한 거라는 걸 말할 수 있게끔 그걸 가능하게 해준 분이 보니까 김희갑 선생인 거야. 그렇죠. 만약에 김희갑 선생과 안 살고 딴 남자랑 살았으면 인생은 거지 같은 거야 막 이럴 수가 있었을 텐데 김희갑 선생님 살면서 보니까 그분이 9년 차인데 네. 이분이 부부지만 인간적으로 한없이 사랑하면서도 한없이 존경하는 게 맞아요. 보여. 그리고 그 존경이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느껴지고 두 사람은 말할 거 없고 그래서 오랜만에 오랜만이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거를 본다라는 느낌, 경험한다라는 느낌.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영화가 흥행을 넘어서서 계속 이 영화 더불어 살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용필 같은 인터뷰 까칠하기로 악명 높은 사람이잖아요. 인터뷰 보니까 2년간 뭐 연락이 안 됐다며. 네. 맞아요. 마지막에 양희전 선생이 해가지고 그 딸 통해서 했다 그러는데 네. 그때 또 흔쾌하게 그러면서 그분마저도 그때는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지간해서는 인터뷰할 때 떨지 않아요. 뭐 2시간 동안, 3시간 막 할 수 있는데 정말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떨었던지 그 조용필 씨께서 저한테 조그맣게 그러시더라고요. 좀 웃어요. 제가 너무 경직돼 있었나 봐요.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질문하지 말고 웃으면서 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웃음이 안 나와요. 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그 아우라가 대단했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인터뷰를 어렵사리 해서 이제 간신히 인터뷰를 했지만, 뭐, 인터뷰하는 동안에는 아주 만족스러운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고, 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리고 너무나 이제 오랫동안 좀 인터뷰 접근이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끼리 막 속으로 욕하고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근데 인터뷰하고 그거를 이제 영화에 이렇게 삽입하고 나니까, 아, 이제 영화가 하나 이렇게 완성체가 됐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갑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가수 중에 한 분이었고, 또 그 어려운 곡들을 본인의 또 실험성을 포함해서 너무나 잘 소화해 주셨던 그런 가수였기 때문에 사실 양자 김갑 선생님하고 조용필 선생님은 약간 좀 삼위일체 같은 그런 어떤 그 느낌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조용필 노래 중에 사실은 좀 더 쓰고 싶은 유혹도 받았을 것 같은데 인터뷰를 그렇게 어렵게 하기도 했고, 왜냐면은 조용필의 존재가 뭐 여기에 다 뭐 송창식 뭐 양이 뭐 다 거목이지만 또 조용필은 또 특별한 네. 오죽하면 가왕이라고 몇십 년째. 예? 네. 그래서 좀 더 유혹을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도 딱 두 번 쓰고, 물론 제목을 바람이 전하는 말을 쓴 것으로 이미 조용필의 존재감은 영화에 뭐 다 드러납니다만, 그래도 그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두 곡으로만 한정한 것과 두 곡을 선택한. 그 우선 첫 장면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으로 공연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2023년 5월 공연이에요. 네. 김희갑, 양인자 두 분은 매년 조용필의 공연에 소리 없이 가서 객석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본인들이 가장 믿고 사랑했던 가수의 공연을 언제까지나 가서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조금 회복하셔서 2023년 네. 거의 거동 거의 못 하실 때였는데 마지막으로 가신 공연이에요. 그 공연이. 근데 그날 앵콜곡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이었고, 그 어느 때보다 좋게 이렇게 연출이 됐어요. 무대도 그렇고 관객석의 반응도 그랬고. 저희가 그래서 많은 그 버전을 저희가 참고했는데 그 공연이 탁월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첫 장면으로 시작하자. 그거는 김희갑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1번 곡이었기 때문에 그 곡이고, 사실은 영화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거의 클라이막스 향수 가기 전에 이제 폭발하는 지점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이죠. 중간에 그렇게 해서 넣었고, 큐도 넣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냥 딱 두 곡만 인터뷰도 많지 않게 딱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3개 넣는데요. 진진하게 많은 것보다는 조금 아쉽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두 곡을 고른다면 딱 두 곡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겨울의 찻집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큐는 아마 사람들이 큐도 있고요. 뭐 잊혀진 사랑도 있고 많죠. 말하라 그대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막 이런 대곡도 있고 이런데, 딱 그 노래 2개면 설명이 끝난다라고 생각했죠. 여기 또 눈동자도 제가 또 좋아했던 노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눈동자는 이승재라는 가수가 부르는데, 이승재 버전이 아니고 장사익 버전으로 쓴 거는 저는 물론 당연히 장사익 버전이 좋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장사익 선생이 그 버전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장사익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제 김희갑 선생님이 영화 안에서 사익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94년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눈동자는 장사익의 눈동자였어요. 저는 그 공연하실 때 그 눈빛이 있잖아요. 장사익 선생님의 그 막 눈이 크지도 않거든요. 눈이 작은데 그 작은 눈을 딱 동그랗게 뜨시고 그 막 홀리는 거죠, 관객을. 그 눈동자가 잊히지를 않아서 눈동자는 반드시 장사익의 눈동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김갑 선생님이 장사익 그 선생님을 또 너무 아끼세요. 처음부터 그 시작할 때부터 같이 시작을 하신 이유도 있고, 사실은 김갑 선생님이 장사익 선생님한테 곡을 주셨어요. 곡을 주셨는데 장사익 선생님이 그게 이제 너무나 본인이 부르기에 좀 버거운,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거를 그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김갑 선생님 몸이 안 좋아지시고 하니까 장사익 선생님이 너무나 이제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 영화 하는 내내 장사익 선생님이 너무나 많이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저희도 도와주시고 또 김갑 선생님 그 개봉할 때 같이 또 와주시고 저희 영화의 타이틀. 포스터의 포스터 그 바람이 전하는 말도 그렇죠. 장사익 선생님 직접 써주셨어요. 네. 사실 우리가 선택하기 힘든데 여기 인터뷰 종합해서 한 사람 뽑으라면 저는 사실은 장사익 눈동자예요. 그 대목이 네. 진짜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동안 무심코 들었던 노래들이 다 특별하게 들려오더라고요. 이 다큐는 그래서 제가 기념비적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념비적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특히 평론가는. 근데 제가 페북에다가 가히 기념비적인 얼마나 세상에 좋은 다큐가 많아. 영화 많아요. 근데 이제 기념비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래서 이 다큐가 기념비적으로 계속 기억에 많은 분들에게 이제 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 시리즈 김희갑 이후에 다른 어떤 누군가를 한 번 또 택해서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기획은 하지만 만약에 한다면 하고 싶은 분 혹시 있나요? 한다면 조용필이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조용필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보고 나서는 이 친구들 곧잘 하는데 그럼 한번 내가 이 친구들이 제안 들어오면 해야 되거든요. 이분 남겨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남겨야 되고 하여튼 우리가 조용필도 꼭 해보고 같이 할 싶습니다.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네. 전하고 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선생님의 상태는 안 좋은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2019년부터 지금 계속 계신데 지금 인사 가끔 가시죠 그래도? 네. 그래도 가시면 알아는 보시죠? 그때 좀 달라요. 그때 좀 다르시나요? 어떤 때는 굉장히 또렷하게 보실 때 반겨주실 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지금 저희 보더라도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기억 못 하신다든지 이름은 못 부르세요. 네. 제 이름을 못 부르신 지 5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영화를 보러 오셨고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영화제 기간 동안 계속 영화를 상영하는 동안에는 못 보여드렸어요. 몇 번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못 보셨고 저희가 마지막에는 이제 그 대구를 찾아뵈서 작은 극장 하나를 빌려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봤는데 그때 이제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그리고 이제 개봉한다는 얘기 듣고 일부러 한 3개월 정도 몸을 만드셔가지고 그 개봉하는 날 그 기자 시사회 때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었죠. 네. 마지막으로 꼭 이 얘기는 이 시청자분들에게 남겨야 되겠다라는 거 한 말씀 청해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보여지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기억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극장에서 좀 꼭 봐줬으면 하는 이유는 이 영화는 음악에 대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극장에서 실제 그 음악을 사운드와 함께 감상한다면 아주 너무나 좋은 어떤 기억과 추억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편하게 집 근처에서 관객분들이 저희 영화 만나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스크린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품을 팔아야 되기도 하고 시간을 좀 들여야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10년 동안 촬영을 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마음을 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극장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관객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뵙고 인사드리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바람이 전하는 말, 빈말이 아니라 기념비적인 음악 다큐고 음악을 빼도 한국 영화사의 기념비적인 다큐로서 손색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